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에서 25도 분포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전임 포항시의회가 시정질문 답변 규칙을 변경하는 바람에 현팔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이 답변 청취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원들은 이강덕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포항시가 답변자를 실무국장으로 일방적으로 정해 보이콧한 것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대 포항시의회 첫 시정질문. 박희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출자 출연 기관장의 퇴직 공무원 대거 채용과 인사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해전문 인사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11개 광역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7개 광역의회는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포항시도 제도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산하기관은 고유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위주의 인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덕규 의원은 중앙상가 실개천 전망대와 다목적 체육관인 만인당, 포항체육관, 드라마 세트장 등 각종 시설에 270억 원을 들이고도 날림 공사와 계속된 개보수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재발 방지책을 물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에도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사 책임 실명제 등 보완 대책은 있는지. 김성조 의원은 포항시가 2016년 철강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원재료인 펠릿 수입으로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차원에서 유치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세먼 문제가 심각한 사회를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남원시, 구민시 공문에서도 중단 철회되었으며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대부분 시장에게 요구했지만 포항시는 일부 질문을 국장이 하겠다고 통보해 답변 청취 없이 정회됐습니다. 서재원 의장은 강한 유감을 표한 뒤 추경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결정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협치와 조정을 예민해버린 결과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하던 시정질문 답변을 정책사안 이외에는 국소장들이 하도록 회의 규칙을 변경한 것은 지난 7대 의회 때로 불출마한 이동걸 의원이 안을 냈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다수가 찬성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던 시의회가 부여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강덕 시장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내년도 33억 원 규모의 주민제한사업 10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주민참여 예산은 오는 11월 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전 과정에 참여해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경주시는 올해 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김상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다음 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올해 2회 추경 예산안과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지난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활동을 벌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건 시의회 개원 24년 만에 처음으로 예결특위 부위원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철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